지금부터 고구려 여섯 번째 임금인 태조대왕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기 53년 11월 모본왕이 측근인 두로에게 살해당하고 유리왕의 왕자 중 하나였던 왕족 제사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고구려 6대 왕인 태조대왕입니다. 태조대왕은 국조왕이라고도 부르며 그의 본명은 궁이고 어렸을 때의 이름은 어수입니다. 태조대왕 시기의 고구려 왕실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확인됩니다. 태조대왕 이전까지만 해도 고구려 왕이나 왕자들의 이름에는 해명, 대해주류왕, 해색주, 해우 이런 식으로 앞에 해라는 글자가 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해자는 주몽의 아버지이자 북부여 왕인 해모수, 동부여 왕 해부르의 이름에도 붙는 단어이죠. 그러나 태조대왕 이후부터는 왕의 이름에 해가 붙는 사례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삼국유사에서는 유리왕부터 모본왕에 이르는 4명의 왕들의 성씨가 해씨라고 기록하여 이 해자를 왕실의 성씨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시조 주몽과 후대 고구려 왕들의 성씨는 고씨입니다. 즉 초기에는 주몽을 제외하면 다들 해씨성을 쓰다가 어느 순간 다시 고씨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주목하여 태조대왕 이전까지는 해씨 왕조였다가 태조대왕 이후부터 고씨 왕조로 교체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학설이 바로 해씨 고구려설입니다. 이 해씨 고구려설에 따르면 유리왕부터 모본왕까지 해씨 왕조가 이어졌다가 단절되었고 태조대왕은 이전의 해씨 왕들과 혈연 관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시조 주몽은 유리왕에서 모본왕으로 이어지는 해씨들과는 다른 고씨이므로 주몽은 고씨 왕조의 조상이며 유리와는 실제 부자 관계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의 고구려 왕실 계보는 고씨 왕가와 해씨 왕가를 통합하기 위해 후대에 조작되었다는 것이죠. 고구려의 왕조가 중간에 교체된 것이라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입니다. 최근 드라마 우시왕후 같은 고구려 배경의 사극들에서도 이 학설을 설정에 참고했었죠. 실제로 초기 고구려 왕들 가운데 왕위 계승 과정이 석연치 않거나 정변을 통해 즉위한 왕들이 일부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유리왕이 고구려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주몽이 사망하였고 유리왕의 아들인 도절과 해명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일찍 사망해버렸죠. 그리고 대무신왕에게는 멀쩡한 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민중왕이 왕위를 이었고 모본왕 역시 자신의 측근에게 살해당하여 모본왕의 아들이 아닌 사촌동생 태조대왕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이런 석연치 않은 왕위 계승 과정은 여러 음모론을 생산해냈죠. 게다가 태조라는 왕호는 보통 나라를 건국한 왕에게 붙는 칭호이기 때문에 태조대왕이 새로운 왕조를 만든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해씨 고구려설의 주장대로 고구려의 왕통이 중간에 교체되었고 사실상 태조대왕이 첫 번째 고씨왕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씨 고구려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고구려의 왕조가 교체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설을 왜 동의할 수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해씨 고구려설에서는 일부 왕과 왕족들의 이름 앞에 붙는 해를 성씨로 단정한 뒤 태조대왕 이후부터 해자가 붙지 않으니 이때부터 해씨에서 고씨로 왕조가 교체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해가 당시에 실제 성씨로 쓰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성씨라는 개념은 중국에서 유래한 데다가 당시 우리 민족에게는 익숙하게 쓰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해씨 고구려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고씨로 분류해 놓은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잘 보면 대체로 이름 앞에 고자가 붙지는 않고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에 성씨를 붙이는 건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생겨난 것이고 초기에는 그냥 이름만 쓰는 게 일반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일부 왕들의 이름이 붙었던 해자는 중국식 개념의 성씨가 아닌 일종의 수식어였거나 왕족의 이름에 많이 쓰이는 단어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후대에 성씨 개념이 확립되면서 일부 왕들의 이름에 많이 쓰였던 해를 성씨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설령 해가 성씨가 맞다고 쳐도 해씨와 고씨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집단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성씨를 고씨로 정했다는 주몽부터가 해모수의 아들입니다. 이 해모수라는 존재는 주몽의 신성한 혈통을 선전할 때 핵심적인 장치 역할을 하죠. 즉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 이미 주몽을 해씨 집단의 일원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리 및 그 후손들이 해씨성을 썼다고 해서 주몽과 구분되는 집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주몽과 유리설화는 완전히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닌 합쳐져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의 왕권 신화이기 때문에 최소한 고구려 왕실에서는 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애초에 중국식 성씨 개념이 정착되기도 전의 시기인데다 해씨성을 쓰는 게 당연했던 집단 내에서 주몽 한 사람이 고씨성을
자칭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리와 그 후손들이 강제로 해시성을 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죠. 게다가 굳이 따진다면 주몽이 자신의 성을 고씨로 정했다는 것도 성씨 개념이 정착한 이후에 추가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와 고의 의미를 풀이해보면 그렇게 이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해자는 한자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풀이하다라는 의미이지만 태양의 신인 해모수의 이름에 쓰인 것을 보면 태양의 순 우리말인 해를 음차한 발음입니다. 그리고 고자는 말 그대로 높다는 의미로 하늘에 높게 떠있는 해와 그 의미가 통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해를 성씨로 본다면 초기에는 태양의 음차 표기로 해시성을 쓰다가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한자 뜻을 중시하여 높다는 의미를 가진 고씨로 표기 방식이 바뀐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후대 왕들이 초기 왕들을 대우하는 태도에서 큰 차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 17대 왕인 소수림 왕은 소해주류 왕이라고도 하는데 대무신왕의 다른 이름인 대해주류 왕과 대응됩니다. 이건 소수림 왕이 대무신왕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음을 잘 나타냅니다. 게다가 대무신왕의 호칭을 빌려오면서 굳이 해자를 썼다는 것도 당시 고구려 왕실에서 태조대왕 이전의 해씨 왕들을 왕실의 조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광개토대왕 능비에서 고구려 왕실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추모왕, 유류왕, 대주류왕을 강조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해씨 고구려설의 전제대로라면 추모왕은 건국시조이자 고씨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유류왕, 대주류왕은 고씨가 아닌 해씨였을 텐데 그 두 사람을 왕실의 신성한 조상으로 강조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태조대왕 이후의 고씨 왕조가 고구려 왕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해씨 왕과 고씨 왕의 계보를 합치는 조작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더라도 왕실의 신성한 혈통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고씨들의 조상이라는 태조대왕을 넣지 않고 굳이 해씨들의 조상인 유리왕, 대무신왕을 넣었다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시 고구려 왕실에서 해씨와 고씨 집단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았으며 이른바 해씨 왕들을 신성한 조상으로 강조한 건 역시 치밀한 족보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씨 고구려설의 전제대로라면 태조대왕, 차대왕, 신대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고씨 왕들에 대한 취급도 이상해집니다. 만약 태조대왕 이후로 고구려의 왕조가 아예 바뀐 것이라면 후대 기록에서는 오히려 태조대왕의 능력을 더욱 띄워주어야 합니다. 건국시조라는 타이틀은 족보 조작 과정에서 주몽에게 양보했다고 치더라도 태조대왕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는 태어나자마자 눈을 떠서 볼 수 있었고 어려서부터 조숙했다는 구절 외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리왕과 대무신왕이 하늘을 날거나 신령스러운 보물을 얻는 등 신성한 능력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아무리 족보 조작으로 왕실 계보를 통합했다고 해도 진짜 고씨들의 조상인 태조대왕에게는 별다른 능력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굳이 해씨왕들에게 온갖 신성한 능력을 다 몰아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행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대로라면 태조대왕은 그저 어린 시절에 정변으로 왕위에 오른 뒤 어머니의 수렴 청정을 받았으며 이후 100살 넘게 장수하다가 동생인 차대왕에게 순순히 왕위를 넘겨준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차대왕은 폭정을 휘두르다가 신하인 명림답부에게 살해당했으며 이후 신대왕은 몰래 숨어 지내다가 명림답부 덕분에 왕위에 오른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명의 왕들에게도 업적이 있긴 하지만 주몽, 유리, 대무신왕의 신성한 이야기와 비교하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한편 초기 고구려의 왕들 가운데 왕위 계승 과정이 석연치 않거나 정변을 통해 즉위한 왕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중간에 왕통이 단절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초기에 왕위 계승에 혼란이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기록된 계보는 다른 역사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꾸미 먹고 솔직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왕실 계보 조작이 의심되는 일본 서기에서는 오히려 1대부터 13대 천왕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부자 계승을 했으며 14대 천왕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도 신의 노여움을 사서 일찍 죽은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건 뭔가 여러 왕통의 계보를 인위적으로 합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찝찝한 느낌이 들죠. 그에 반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는 민중왕의 사례처럼 형제 계승을 했으면 형제 계승이라고 기록하고 태조대왕의 사례처럼 반계 계승을 했어도 반계 계승이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왕이 정변으로 살해당한 것까지도 솔직하게 인정했죠. 만약 인위적인 족보 조작을 거쳤다면
초기 왕들을 억지로 부자 계승으로 기록했거나 왕이 살해당한 사건도 어색하게 숨겼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고구려 본기의 기록이 오히려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적은 편이며 왕실 계보 역시 인위적으로 조작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태조라는 왕호가 주로 나라를 건국한 왕에게 붙는 칭호였다는 것을 근거로 태조 대왕이 실질적인 건국자였거나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고구려 왕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태조라는 칭호를 부여한 것이라면 아마 후대에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겠죠. 이런 역사 정리 작업은 대체로 소수림왕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소수림왕이 나라의 건국자라는 의미를 담아 태조라는 칭호를 부여한 것이라면 엄청난 모순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때는 주몽, 유리, 대무신왕으로 이어지는 3대 왕에 대한 신성화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즉 해씨 고구려설의 주장을 전제로 놓고 봐도 이때는 이미 고씨와 해씨 왕가에 대한 통합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굳이 6번째 임금으로 설정해 놓은 왕에게 건국자라는 의미를 담아 태조라는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해씨에서 고씨로의 역성혁명이 있었다는 암시를 의도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고씨 왕가가 해씨 왕가로부터 찬탈한 것임을 자백하는 셈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해놓은 족보 조작이 무색해지는 것이죠. 만약 나라의 건국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태조 칭호를 부여한 것이 맞다면 태조대왕 이전의 왕들을 아예 삭제해버리거나 그들의 신기한 능력이나 업적을 모두 태조대왕의 것으로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오히려 신기한 능력이나 업적은 주몽, 유리, 대무신왕에게 몰려있었죠. 이건 결국 역설적으로 후대 고구려 왕실이 태조라는 칭호를 부여할 때 나라의 건국자나 새로운 왕조의 시조라는 의미 같은 건 전혀 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태조라는 칭호가 나라의 건국자라는 의미도 아니고 왕조가 중간에 교체된 것도 아니라면 건국 시조도 아닌 6번째 왕에게 태조라는 칭호가 붙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저는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태조대왕 시기부터 고구려의 체제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태조대왕 시기에 이르면 압록강 주변의 소국들과 옥저 지역에 대한 복속이 완료되고 부여로부터 공무를 받는 등 지역 패권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 군현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기도 했었죠. 아마 고구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국제적 위상도 올라가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비슷한 예시로 고대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통일 이전까지만 해도 최고 통치자를 왕이라고 칭했지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황제라는 칭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의 시황제, 그의 아들은 두 번째 황제라는 뜻의 이세황제, 이런 식으로 불렀었죠. 어쩌면 고구려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게 이전의 왕들을 인정하면서도 6번째 임금에게 새로운 체제의 첫 번째 대왕이라는 뜻의 태조대왕, 그 다음 왕은 두 번째 대왕이라는 뜻의 차대왕, 또 그 다음 왕은 새로운 대왕이라는 뜻의 신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태조대왕이 기존의 왕실 종가가 아닌 반개 왕족으로서는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태조대왕 이전의 왕들은 중간에 민중왕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부자 계승을 이어갔었죠. 그런데 모본왕이 살해당한 이후로 대무신왕의 직계 혈통이 단절되고 유리왕의 다른 아들인 제사의 아들 궁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후로는 제사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조대왕 이후의 모든 고구려 왕들 입장에서는 왕실 전체의 시조는 주몽이 맞지만 왕실 내 여러 분파들 중에서 제사 혈통의 첫 번째 왕은 태조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속한 분파의 첫 번째 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태조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 왕을 차대왕, 또 그 다음 왕을 신대왕이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건국자로서의 의미보다는 집안의 큰 할아버지 같은 느낌인 셈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태조대왕의 호칭에 담긴 비밀과 고구려 왕실 교체를 둘러싼 수수께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삼국 4기에 기록된 고구려 왕실 계보가 오히려 꾸밈 없고 솔직한 정보였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태조대왕의 업적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